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폰 16, 그러니까 AI폰이죠. 이게 나왔는데요. 어쩐지 그 시장 반응이 좀 시큰둥한데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강정수 박사님 모셔서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한번 애플 인텔리전스 다뤄주셨는데, 네. 네, 기대는 많이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또 저는 뭐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지 판단은 잘 안 되지만, 네. 9일이죠. 네. 미국 시각으로 9일 발표가 됐는데 시장 반응은 조금 시큰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알맹이가 다 빠져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은 뭐 저는 뭐 팀 쿡 CEO는 뭐라 그랬냐면 정말 놀라운 발표의 날이 될 것이다. 뭐 시작을 하면서 영어로는 What a remarkable day of announcement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전혀 리마커블하지 않았죠. 물론 이제 많은 이제 기계에 대해서 디바이스에서 평가하시는 블로거들이라든지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특히 카메라 기능이 좋아졌다. 그래서 카메라 버튼이 아이폰 16에 독립적으로 생겨서 이제 이 카메라 버튼을 이렇게 만지작 하면은 우리가 그 과거에 전통 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만지듯이 조리개를 뭐 조정을 한다든지 뭐 노즐을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기가 그렇게 조금은 냉각되고 있는 상황. 전 세계 경제가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상황에서 카메라 버튼 하나로 이 수요를 촉진한다는 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플의 주가가 그래서 차갑게 반응하는 이유는 기대했던 거는 새로운 스마트폰의 슈퍼 사이클이 생길 거다. AI 폰으로. 그러니까 AI가 여기 들어오면서 즉 이제는 디바이스에서 물론 좋아졌어요. 뭐 칩도 A18을 이제 쓰게 되고 A18을 쓰게 되고 A17에서 뭐 칩도 좋아지고 화면도 좋아지고 다 뭐 조금씩 좋아지잖아요. 매년 아이폰 14에서 15, 삼성도 마찬가지로 갤럭시 23보다는 24가 좋고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여러분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평균 교체 주기가 3년으로 확장됐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이 계약이 갱신됨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에서 3년으로 늘어났어요. 이거를 줄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규모 교체 수요가 있을 거다. 왜? 애플의 AI는 아이폰 15 프로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도 일반 폰을 샀던 사람들은 AI 기능을 못 쓰는 거예요. 프로 기능만 있는 거고 올해 나오는 거에서부터 AI가 기능이 되면은 사람들이 교체를 해가지고 엄청난 교체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 AI 기능은 10월 달에 소프트웨어를 통해 업그레이드 통해서 한다. 즉 9월 10일 날 발표해놓고는 9월 9일 날 발표해놓고는 당장 AI 기능은 10월부터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것도 영어권부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일찍 출시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기대를 했던 거는 저도 여기 와서 얘기했던 건 애플 인텔리전스였잖아요. 애플의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뭔가 저는 트로이 목마처럼 정말 이 하드웨어를 깠더니 새로운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10월 달부터 한다 그랬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 차츰 확대하는 거에는 중국어, 프랑스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어도 있고 뭐. 프로도 네. 있죠. 그러니까 예, 프랑스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유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언어를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럽연합에는 아직까지 애플 인텔리전스가 허락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서 작동하고 있는 AI 법에 의해서 뭔가 유럽연합에서는 1억 넘게 1억 명이 넘는 소비자군을 지금 애플이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규제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의 다양한 것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심지어는 메타의 라마도 유럽에서는 라마가 탑재된 기능의 AI 기능인 이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왓츠앱에 그런 기능들이 탑재된 이건 유럽연합에서는 지금 서비스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지금 얘기한 거죠, 여러분. 유럽에 들어서 독일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그 이유가 프랑스어를 하겠다는 것이지 프랑스에 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로 볼 때는 이런 유럽연합의 규제도 있고 그리고 아직 애플 인텔리전스가 완성되지 않아서 영어하고 이런 언어도권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는 해보겠다라는 거고 중국 시장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어까지는 하겠다는데 여기에 또 한국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한국의 출시는 그러니까 기계만 출시하는 거죠. 1차 출시국 명단에는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출시국 명단에는 한국이 들어가 있어서 웬일이냐. 한국을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애플 인텔리전스가 핵심인데 카메라 버튼이 핵심이 아니죠. 물론 카메라 버튼 때문에도 아이폰 16을 요번에 이제 3년이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4년이 됐거든요. 4년이 돼서 벌써 화면도 금이 가기 시작해서 안 고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요번에는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배터리도 너무 빨리 달고 그래서 저도 애플을 쓰고 있는데 4년이 됐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건 애플 인텔리전스는 어떨까. 아, 네. 저같이 카메라 잘 못 찍는 사람에게는 카메라 버튼이 있으나 없으나 저에겐 교체에 아무런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근데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성능 향상을 통해서 교체 주기를 만드는 거는 계속해서 교체 주기가 늘어나고 있는 걸 못 좁히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시장에서 지금 이걸 좁히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완전한 질적인 다른 경험들을 만들어주면서 아우 나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쓰는데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기 시작한다. 애플 15인데도 프로를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머 저런 기능은 나도 쓰고 싶은데 이 부러워해야지 바꾸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부럽고 나도 왜 갖고 싶은 욕망 이것이 여러분 수요를 촉발하는 촉매제입니다. 카메라 버튼 뭐 저건 나도 뭐 다음번에 바꾸면 나도 생기겠지. 내가 잠 못 자고 나는 불편하고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서 어딜 가나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간도 절약하고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들어갔던 일반적인 기능들이 뭐냐면 10월 달에 이제 영어는 되는 기능이 뭐냐면 스마트 리플라이 기능이라고 있어요. 스마트 리플라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메일 답장을 자기가 우선은 초안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오면 그쪽에 질문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의 가능성들을 문장을 만들어줘서 예를 들면 날짜면은 제가 거기 날짜만 수정하면 되게. 그래서 완전하게 답변 문항까지도 다 만들어줘서 이메일 답장을 그러니까 이메일 답장하는 시간 특히 물론 이메일에는 뭐 사적인 메일도 있지만 업무 메일 같은 경우는 주로 언제 만나자 그러면 언제 전화는 불가능하고 언제 가능하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회의 시간 되는 시간 뭐 5개 찍어서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저의 칼렌더를 보고 얘가 여기 비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만들어 놔줘요. 근데 제가 그날 하기 싫으면 이제 제가 수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문장을 만들어든지 이런 기능들도 있고. 그게 아이폰에 들어간다. 네,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죠. 아이폰에서 이메일을 답장을 누르면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딱 떠서 그거 고치기만 하면 되게 해준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기능들도 있고 사실은 뭐 중간에 이모티콘을 갖다가 마음대로 만들어 주게 한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교체 수요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 사람은 아이폰 때문에 시간 절약을 많이 하고 있구나. 업무의 효율성이 좋구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지. 감정 표현에 있어서 지금 있는 이모티콘도 잘 못 쓰는 사람들에게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써라. 뭐 저는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시간을 절약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는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똑똑해진 시리거든요. 시리가 우선은 페렛 UI라는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애플 전용 앱들은 이제 시리가 마음대로 열어서 칼렌더 같은 경우 일정은 이제 애플 앱이니까 이건 열어서 제 거를 갖다가 시리가 읽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비행기가 도착하는데 몇 시에 내가 여기서 출발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저의 일정 앱에서 엄마가 도착하는 걸 기록해 놨으니까 몇 시에 공항에 도착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사파리를 열어서 사파리는 애플이 열 수 있으니까 사파리 검색이 구글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검색을 해서 공항에서 이 비행기가 연착이 없이 도착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유럽하고 여러분 미국에서는 애플 지도 앱이 되게 좋습니다. 구글 앱만큼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애플 앱 지도 앱을 열어가지고 차량 정체 시간을 봐가지고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하면 되겠구나 해서 4시에 답변을 이런 거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애플에서 이제 이번에 공개하면서 뭘 했냐면 의도라는 영어, intent API라는 이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누구든지 쿠팡에다가 또는 토스에다가 카카오톡에다가 이걸 연결할 수 있어요. 그 회사가 원할 경우. 처음에는 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시리를 통해서 이 앱을 지배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게임 시올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3위 사업자는 이런 걸 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기요 입장에서는 배민하고 쿠팡이 지금 택하지 않더라도 요기요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시리랑 연결해서 시리를 통해서 요기요에서 치킨 주문하고 피자 주문하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요기요는 그걸 연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시리로 요기요를 우리가 쓰게 되면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요기요를 더 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배민이나 쿠팡이츠도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 저는 죄수의 딜레마 같은 이런 현상에 의해서
많은 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리랑 연결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시리한테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토스가 연결을 해요. 토스같이 이제 이용자 편의성을 이용하는데 토스도 처음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토스 앱을 사람들이 직접 안 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토스를 통해서 친구 누구에게 10만 원만 부주금으로 좀 보내줘. 그러면 이제 시리가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터페이스 혁명입니까? 이것이 AI가 주는 거고 내 친구는 예를 들자면 저는 막 토스 찾아가지고 친구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막 돈 붙이고 있는데 X 정하고 있는데 옆에서 강정수가 시리야 내 친구 누구에게 10만 원만 보내줘 이러고 있는데 보내고 있어 막. 아,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부은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네. 최근에 일주일 동안 부은 문자 온 것들 있잖아요. 그걸 네. 좀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네. 이 돈 보낼 것들 리스트 한번 짜봐. 짜봐. 5만 원 보낼 때고 10만 원 보낼 때고 분류해서 짜봐. 그러니까 문자 많이 오간 친구는 10만 원, 그렇죠. 안 그런 친구 5만 원, 뭐 이렇게 이런 할수 것들이 있거든요. 가능해지는 것이 애플 인텔리전스거든요. 근데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번에 같이 이 아이폰하고 같이 결합돼서 소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 근데 그럼 이번에 그 발표한 내용에는 그게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애플 인텔리전스가 10월 달에 나온다는 그러니까 10월 달에 나온다는 거예요. 10월 달에 나오는데 문제는 거기에 영어만 먼저 해주겠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기능이 10월 달에 나오긴 나오는데 네. 영어만 먼저 한다. 네, 영어만 먼저 한다니까 뭐 이제 저는 천천히 이제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9월 달에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차갑게 반응했던 이유는 기대치가 높았는데 정말 대단한 것이 나와서 가장 그 애플에 대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서 애플은 하드웨어 판매를 많이 하게 되면 매출이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의 매출 증가율이 하반기에 급상승할 거다. 왜냐하면 신제품이 나올 때 초기에 교체 수요가 커서 그때 매출의 많은 부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교체 수요가 기대만큼 발생하지 않게 되고 10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10월도 전 세계가 아니라 영어권만 우선 되는 거고 그리고 12월 내년 1월 초에 가서야 다른 나라 언어들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거가 교체 수요가 바르게 빨리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투자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의 어떤 판단이 쓰게 되면서 애플 주가에는 부정적인 긍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삼성 갤럭시도 S24가 나왔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리뷰하는 글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드웨어 경쟁은 뭐 다들 비슷하잖아요. 이번에 뭐 애플이 카메라 버튼 만들면 삼성도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 25에는 카메라 버튼 저는 붙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 하드웨어 경쟁을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삼성이 올해 초에 24를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AI 폰이라는 이제 마케팅을 했죠. AI 폰에. 근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운영체제랑 결합된 AI 폰이 아니라 그냥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된 거죠. 예를 들자면 동시통역법. 근데 동시통역을 1년에 자주 쓰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글쎄 많지는 않겠죠. 많지 해외에 않아요. 가면 가끔. 그렇죠. 예. 가끔 해외 가서도 요즘 뭐 구글 번역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지긴 했지만 이것이 결정적으로 저 AI 폰이 너무 부러워서 나 1년밖에 안 됐는데 2년 지났는데 무조건 교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소비자가 먹기는 힘듭니다. 완전히 내가 쓰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리가 저의 앱을 굳이 호출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뭐 KT의 KTX 표 좀 하나 끊어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이건 사람들이 교체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의 AI 폰은 AI의 기능들이 몇 개 추가된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내더라도 삼성 혼자 낼 수가 없어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갖다가 애플하고 그러니까 AI하고 통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삼성은 운영체제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어떤 일을 할지는 구글이 조금 밝혀줘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리가 똑똑해질 수 있다는 페렛 UI 같은 것을 이번에 구글이 픽셀폰, 자신들의 휴대폰을 발표할 때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기능을 안드로이드 업그레이드에 내년에 해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한국어 서비스를 만약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년에 못한다고 한다면 삼성은 구글과 함께 운영체제 통합을 이뤄낼 것이고 그러면 내년 초에 나오는 삼성의 갤럭시 25 같은 경우에는 애플보다 먼저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시리의 이 기능을 제미나이 미니라든지 그러니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죠. 또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빅스비 기능의 운영체제적인 통합들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삼성이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거를 과연 애플이 지켜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나온 그 애플 인텔리전스 그리고 그것과 결합할 예정인 아이폰 16이
애플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클 거라고 보세요? 크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면서 지켜봐야 될 텐데 저는 클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이 안타까울 것뿐이지. 저는 근데 왜 애플이 한국을 안 해주는지 이거는 정말 언어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 리플라이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좋은 기능이 있고, 몇 가지 별 의미 없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모티콘을 내가 만든다? 아마 기존에 있는 이모티콘도 저도 지금 5개 이상을 못 써서 정말 공감력 떨어지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톡 이모티콘을 아예 유료로 산 것도 거의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거라도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고, 아까 말했던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것, 우리의 흔히 말하는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인터페이스 UI 용어로 이제 마찰을 줄여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찰. 예, 프릭션이 그러니까 이 마찰인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앱을 키워서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앱을 키고 스크롤하고 입력하고 거기에서 선택해서 누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는 최종적인 데까지 꽤나 많은 시간과 결정의 고민들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마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마찰을 중간 부분을 AI가 해결해 주면서 바로 시리에게 내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시리가 옵션을 얘기하겠죠. 피자 거기 조금 가격이 할인권이 없는데 차라리 할인권 없는데도 괜찮이 주문할까요? 그래, 할인권 없어? 그러면은 다른 거 할게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고, 몇 가지의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좀 더 빠르게 마찰 없이 줄여서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한다는 거, 이것이 정말 혁명적인 인터페이스의 변화죠.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오면 저는 애플의 슈퍼사이클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10월에 그게 미국에선 보일 수 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과연 그것에 의해서 스마트 리플라이 정도는 좋은 반응은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정말 페렛 UI와 특히 미국은 애플 지도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시리에 의한 장악력들, 그리고 이 시리에 연결되는 것이 챗GPT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연결될 10월쯤에 챗GPT가 과연, 오늘도 챗GPT 5.1이라는 것을 공개했는데 GPT-5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지금 있는 GPT-4 미니가 충분하게 애플 인텔리전스랑 결합을 하면서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켜볼 게 많기 때문에 10월의 관전 포인트는 되게 큽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반응 하나 지켜봐야 되고, 또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연결하고 있는 오픈 AI의 챗GPT 4 미니가 얼마나 시장에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오픈 AI의 성장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AI 전체 시장에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번 거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9월달 발표할 때는 알맹이 없이 그냥 껍데기 하드웨어만 발표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완전히 실망할 때는 아니고 10월을 지켜봐야 되는 10월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년도 기약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저는 좀 문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강 박사님이나 저처럼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주 그렇죠. 실망스럽네요. 네네네. 근데 그 사이에 또 중국의 화웨이가 새로운 폰을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폴더폰을 갖다가 한 번 접는 거에서 2번 접는 것. 사실 2번 접는 것을 가장 먼저 시연한 기업은 삼성이 맞습니다. 삼성이 이제 먼저 2번 하는 것을 이제 프로토타입으로만 제작을 해서 공개를 했었죠. 네네네. 그래서 2번을 펼치는데, 하웨이에서 이번에 2번 접는 걸 해서 펼치면 거의 아이패드 크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 정도 되겠는데요? 이 네, 아이패드 아니, 이 정도 크기 되는 것 이 정도 같은데요. 크기 되나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보고,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이 디지털 기기에서 엔터테인먼트 즐기는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우리도 좋아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한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유튜브는 없지만 유튜브와 동일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보는데 대단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는 하웨이도 저렇게 쫓아온다라는 거고, 근데 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한 게 우리나라 돈은 35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요? 어이구, 비싸네. 네, 그래서 아이패드보다 훨씬 비싸네. 중국에서 물론 상류층이나 중산층들이 꽤 있기 때문에 판매가 벌써 예약 판매가 300만 대 이상이 예약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어마어마한 또
파동이고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삼성이 그래도 폴더블 폰에서는 유니크하게 무언가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미 하웨이가 폴더블 폰에서는 쫓아오고 있었고요. 근데 한 발 앞서가지고 저렇게 3중 폴더폰을 만들었던 거는 하드웨어 어떤 특정 경쟁에 있어서는 삼성이 조금 밀릴 수 있고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미국에는 수출이 안 되고 있지만 유럽에는 수출이 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시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게는 분명하게 경쟁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저는 절박하게 구글하고 논의해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제 단에서의 이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AI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삼성 갤럭시 25 내년 1월로 예상되고 있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체 수요가 난다면 그럼 AI 폰 쪽에서 난다고 보시는 네네. 거죠? 하드웨어 쪽이 정도로 아니고. 해서는 뭐 다음번에 기회 오면 나의 정확한 교체 수일 때 나는 요즘 3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4년에 한 번 바꾸는데 그때 바꾸지라고 하지. 저것 때문에 그래 교체 수요를 좀 줄여서라도 바꾸자라는 판단을 전체 소비자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AI 폰으로서 저 사람은 저기 답변하고 업무용 이메일 처리하는 것이 나보다 한 시간 빨라졌네? 30분 빨라졌네? 그럼 내가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고. 그러면, 그래. 울며 겨자 먹기라도 바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교체 수요가 대단히 전체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일 더 잘하기 위해서 바꾸는 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면 그리고 학생들도 돈을 엄마한테, 들이면 하죠. 엄마 나 학교에서도 좀 더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필요해. 그렇지. 그러면 공부 잘하려고 한다는데. 그렇죠. 그럼 투자 개념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소비가 때문에 아니고. 교체 수요가 작년에 샀던 사람도 올해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드웨어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이제는요. 그러면 어쨌든 10월에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가 실제 미국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반응이 어떤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네요. 네. 한 가지 좀 더 말씀하시고 가셔야 돼서. 네네네. 규제 이슈인데 네. 애플이 과징금 천문학적인 과징금 물어야 된다는 네. 이유에서 네네.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논쟁을 했던 겁니다. 2017년부터 시작됐던 논쟁인데 드디어 법원 판단이 나온 거예요. 집행위에서는 이미 벌금을 때렸었는데요. 그래서 2016년부터죠. 그래서 2024년 처음 해서 한 건데 유럽 사법재판소라고 우리식으로 하면 헌법재판소 같은 가장 최종 심판심에서 애플에게 조세 회피에 대한 죄가를 물어서 무려 벌금이 130억 유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15조, 16조? 15조, 16조 원. 네, 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죠. 돈이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을 안 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안 낸 세금을 다 쌓으면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플 쪽에서 항변하는 것은 우리는 미국 정부에 냈다. 그래서 만약 이걸 또 내게 되면은 이중과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이건 한국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즘 논쟁이 많이 있죠. 구글 사실 이건 애플만이 아니라 전체 미국 빅테크들이 하는 건데 그렇죠. 혹시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조세법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더블 아이리시, 그러니까 아일랜드를 통한다고 해서 아일랜드를 두 번 통한다 해서 더블 아이리시, 그다음에 더치가 이제 네덜란드를 얘기합니다. 더치 샌드위치.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 네, 이건 제가 이거 그려본 것던 건데 옛날에 슬로우 뉴스에다 올릴 때 1번은 이제 독일에서 제가 가정을 들었어요. 독일에서 예를 들자면 제가 100억을 벌어요, 한국 돈으로. 그러면 독일에다가 법인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독일 회사는 아일랜드, 그러니까 더블 아이리시에서 아일랜드 두 번 갈 겁니다. 그래서 2번으로 가서 아일랜드의 자회사예요. 자회사인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회사가 독일 회사에 라이센스 비용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유튜브를 만약에 여기서 내면 유튜브에서 매출이 생겨요. 근데 유튜브에도 기술 특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갖고 있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싱가포르의 구글 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 같은 경우 아일랜드에서 갖고 있어요.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의 라이센스 비용이 이익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에서나 한국에서 낼 세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금은 매출에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에서 내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이 없어요. 왜? 비용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라이센스 비용을 다 줘버리니까 꼬작 번 돈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남는 거예요. 2,000만 원, 1,000만 원에 법인세 때려봤자 세금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100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면 또는 1,000억이든 100억이든 남는 돈은 2,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라이센스 비용으로 여러 군데 호주의 기업에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에 싱가포르에 있는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 있는 구글에 또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에 있는 데다가 다 라이센스 비용을 줍니다. 근데 아일랜드는 독특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선배당 후 세금입니다.
선배당 후세금이요? 그러니까 배당을 먼저 주고 보통은 배당은 이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에 대해서 세금 매긴 다음에 네, 배당을 주는데 나가는 거죠. 아일랜드는 독특하게 선배당 후세금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일랜드 회사는 또 어디에 자회사냐? 네덜란드 회사에 자회사인 거예요. 그럼 네덜란드로 배당을 줍니다. 배당금을 다 줘버려요. 그러면은 이익이 아일랜드 회사에도 안 남아. 안 남아. 근데 거기서도 세금을 못 법인세를 안 때려요. 내. 그래서 지금 이 세금 조세피 방법을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라는 것이 우선 이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에서는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당금 네덜란드는 받으니까. 또 아일랜드에 모회사가 또 있어요. 네. 근데 아일랜드에 모회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다시 송금을 합니다. 네. 그럼 아일랜드에서 매겨야 되는데 아일랜드는 버뮤다에 있는 회사의 또 자회사예요. 아일랜드 법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배당금에 대해서 선배당 후세금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회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뮤다의 회사가 모회사니까 네. 이 자회사의 매출에 대해서는 또 내질 않아요. 네. 그러니 이 회사가 버뮤다에다가 다 보내버립니다. 이 버뮤다의 회사에다가 매기고 다시 미국으로 보내요. 버뮤다는 조세 회피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해피 지역이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거기서 다시 또 미국으로 보내긴 또 해요. 또 보내요. 미국은 또 하나의 법이 특징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번 돈은 법인세가 5%예요. 그것만 법인세가 특별히 낮군요. 네, 해외에서 번 돈의 법인세는 5%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맥국을 돌리다 보면은 세금을 무진장 아낄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율 높게 내야 될 걸 5%로 쫙 깎아서 낼 수 있게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유럽에서는 불만이 큰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럽에서 검색 시장 장악하고 있는 거 다 구글이죠, 애플 다 쓰죠, 메타에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쓰죠. 뭐 사실 안 쓴 서비스 유럽에 여러분 기억나는 서비스는요 스포티파이밖에 없어요. 그 음악 듣는 서비스. 네네. 그거 외에는 다 미국 서비스를 씁니다. 그러니 여기서 본 돈을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유럽 연합에서 계속 규제를 해왔던 거죠. 세금도 안 내고 돈은 벌면서. 돈을 벌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불공정 경쟁도 발생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적게 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비용을 풍부하게 쓰는 거죠. 그러네요. 네, 마케팅 비용도 풍부하게 쓰고 가격도 뭐 낮춰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유럽 기업들은 더 죽겠네요. 그러니까 유럽 기업은 더 주는 거죠. 원래도 불공정 없는데. 경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집행위에서 세금을 때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유럽 그 애플에서 당연히 재판을 건 거죠. 부당한 행정 절차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다가 유럽 사법재판소 최고법에서 아니다. 이거 너네 내야 되는 거 맞다. 라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애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애플의 이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구글이나 메타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존에도 특히 아마존이 적용이 많이 되거든요. 아마존에 적용됐기 때문에 빅테크 전체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가 생기면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국에서도 애플이 돈 다 애플, 구글 이런 데 돈 다 그런 가져간다는 네, 얘기가 뭐, 있었어요. 네네, 다 이정환 있죠. 대표도 한번 다뤘는데. 네네네. 그 이유가 다 라이센스 비용을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 호주에 있는 구글, 호주에 있는 애플 이렇게 다 주거든요. 사실상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하지만 뭐 좋게 말하면 절세, 나쁘게 말하면 탈세인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게 그러면은 다 바로 잡힐 수 있는 계기가 지금 생긴 거죠. 네네. 하드웨어가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앱스토어에서 나오는 돈들을 그렇게 많이 굴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조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번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해도 네이버나 카카오는 법인세를 그냥 한국에 이익 나는 대로 그대로 한국에 다 내고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지금 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메타나 인스타그램의 메타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리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다 철퇴를 맞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빅테크들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그렇기 수 때문에 있는 빅테크들의 주가에 이것이 선반영됐다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 매출 규모에서 이 순이익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국 서비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건 보세요? 근데 워낙 서비스 경쟁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구글 검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인스타그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아마존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넷플릭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쉽지 않죠. 또 다른 질문이에요. 예,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외국 서비스를 많이 쓰더라도 세금만은 제대로 걷어서 그렇죠. 그 예, 세금을 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 나라에서 쓰는 돈을 벌었으면 그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정당한 판결인 것 같네요. 이것이 조세 정당성이죠. 그러네요. 예를 들면 인도에서 벌어서 인도에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전을 해요? 그렇죠. 그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복지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판단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은 고마운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네.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